많은 사회 문제 중에 왜 하필 로컬인가 라는 것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4학년이 되면서 전 진로 고민을 진짜 좀 시게 했는데요. 남들은 전부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근데 저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전문적으로 키우고 싶지?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되게 나답게 살고 싶은데 그 나답게 산다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지원을 하려면은 제 관심사 중에 뭐 하나를 이렇게 딱 특정해가지고 그걸로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건 많고 고만고만하게 잘했는데 그중에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었고 특별히 제일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일단 이력서라도 써보자 하고 이제 이력서를 딱 폈는데 쓸 수 있는 말이 한 줄도 없더라고요. 저는 스펙 쌓는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재밌는 것만 열심히 해오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제 삶이 되게 가치 있고 멋있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작 종이 한 장 앞에 제 그동안의 삶이 되게 가치 없게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 목포 괜찮아 마을이라는 곳에 홍동호 대표님의 인터뷰를 읽게 됐어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런 삶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로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괜찮아 마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여기저기 강연 들으러 다니기도 했고요. 뭐 책 읽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이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로컬에 계신 분들은 다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도 로컬에 가면은 나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뭔가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임팩트 커리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의 지금의 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멘토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됐고요. 이때 제가 멘토리를 보고 느꼈던 점은 일단 로컬이어서 재밌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막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뭘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쩐지 여기 가면은 저의 그 잔재주들을 그냥 고루고루 다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농산어촌의 미래 세대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첫 번째로 했던 업무는 정선군에서 온라인 진로 박람회를 여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 의미가 깊었던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자아 실현을 통한 행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교육에 되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로 박람회를 해달라. 근데 이제 정선군 교육청이 감사하게 또 저희한테 자율성을 되게 높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해서 이거 그냥 보통의 진로 박람회처럼 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보통 이제 진로 박람회 하면은 그냥 고등학교 선배들 중에 뭐 삼성 대기업 다니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 의사 전문직 한 사람 아니면은 뭐 예술가나 뭐 운동선수 요 정도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 해주시고 듣고 하는 건데 그게 너무 그 고등학생들한테 진로를 한정 지어 버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인식을 깰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덕업일치라는 말이 이때 한창 유행이었는데요. 그 덕업일치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때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덕업일치였던 게 제가 평소에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되게 존경하는 분들은 다들 덕업일치를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되게 흔쾌히 강연 요청을 수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의미가 깊었었죠. 아무튼 저는 이걸로써 내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사회 문제들을 내 일로서 내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깊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의성군 청년마을 남한의성인데요. 저희는 이제 로컬의 자원을 활용한 로컬 플러너의 육성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초기 청년들이 로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로컬의 대학이 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이든 지역이든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소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인서울, 명문대, 대기업 뭐 이런 걸로 점철되는 딱 하나만 있는 우리 사회의 성공의 기준.
이거를 해체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서울로 가야 성공한 거야 라고 하니까 학창시절부터 모두가 인서울만 바라보고 그래서 짜라락 등수가 매겨지고 나는 전국에서 몇 등이구나 공부만으로 내 재능이 공부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삶을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익숙하게 살아왔고 이런 게 건강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키고 해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소멸이 너무 심각하니까 막 지역 소멸 이야기 계속 하면서 정부든 지자체든 뭐 창업지원금 계속 뿌리면서 지역으로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가서 잘 살 수 있는지는 아무 데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성에 남한의 성이라는 청년마을을 만들게 됐고요.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을 찾고 지역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지역의 필요를 발견해서 자신이 가진 역량과 지역에 있는 필요의 이 사이 요기, 교집합을 찾아내서 거기서 나만의 일을 만들도록 할 수 있는 구조를 짰거든요. 저희한테 참가한 청년들을 로컬 프러너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요. 로컬 프러너는 저희가 만든 단어인데 로컬이랑 엔트러프러너십의 합성어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지역에서 자신만의 할 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극초기 창업가를 위한 창업 교육으로 포커스를 잡았는데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창업 교육에 어떤 한계가 있고 근데 현장에서 바로 뛰어야 되는 창업 현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미싱 링크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강의에 그칠 수밖에 없고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하다가 현장에 나가면은 바로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엑셀러레이팅부터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사이의 갭을 우리가 메워주자. 그래서 저희는 로컬 창업을 꿈꾸는 극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의성에 매기 양식장이 있어요. 요 분이 이제 대표님이신데요. 황토흙에서 이제 메기를 키우시고 태양광으로 쓰시고 정말 메기한테 좋은 동물 복지적인 환경을 만들면서 되게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무래도 1차 원물만 그대로 유통을 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수익성이 아주 좋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셨고 마침 이제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까지 확보해 두신 상태였죠. 근데 이게 상품을 만드는 거랑 그걸 잘 파는 거랑은 또 되게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참가자들 중에 이제 지역의 1차 생산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유통 쪽에 관심 갖고 있는 참가자들이 팀으로 붙었고 매기 레토르트 매운탕을 만들어서 와디즈에 펀딩을 했는데요. 이게 700%가 넘는 펀딩률을 달성하면서 와디즈의 레토르트 군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뭐 기획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대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보고 일도 해야 되고 외부 협력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성과를 측정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을 관리하거나 팀원들의 피드백을 해주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어쩔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양한 범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로컬의 되게 특장점이라고 봐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해보면은 내가 뭐를 제일 좋아하고 뭐 할 때는 에너지가 나고 뭐 할 때는 에너지가 뺏기고 뭘 힘들어하고 이거를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어떠한 스킬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관점에 대한 부분은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치열한 생존 경쟁만이 답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역에서도 진짜 치열하게 일을 해야 돼요.
성공하려면은 또 이렇게 어떤 주목받는 사례가 되려면은 치열하게 해야죠. 근데 그게 서울에서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데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가는 거랑 내가 내 거를 해 나가면서 그걸 더 잘하려고 치열하게 하는 거랑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이나 아니면은 어떤 비교나 우울감 같은 거는 진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로컬에서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회혁신 관련 진로를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팩트 커리어란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 이거 하나예요. 이 사회에서는 되게 물질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회에 이렇게 귀를 딱 닫고 가만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가장 가슴이 뛰지? 난 뭘 제일 좋아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돈으로 나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 진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난 이럴 때 가슴이 뛰어 라고 말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전 임팩트 커리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원 사업이 되게 많아요. 뭐 각종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면은 창업 지원 사업들이 특히 2월이랑 9월에 많이 올라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팩트 서클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큐레이션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 참고해 보셔도 좋고 그런 정부 지원 사업들을 활용해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서울에 이렇게 디저트 카페 인기 많으니까 근데 의성에는 이거 없으니까 의성 가서 내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역의 소비자들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고 또 사실 지역의 내수시장은 외지인이 들어가가지고 내수시장으로 먹고 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역에 내 친구가 하는 가게가 있고 새로 생긴 가게가 있으면은 내 친구가 하는 가게를 훨씬 더 많이 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전조사 충분히 하지 않고 지역 내수시장으로 창업을 해버리면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역에 오면은 외지 청년이 오면 지역 청년의 텃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같은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역 청년들은 이미 농사로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이미 하고 계신 자영업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니즈는 내 물건을 좀 더 잘 팔고 싶다. 유통, 마케팅 아니면은 내 물건을 좀 더 고급화시키는 그런 브랜딩 이런 게 필요한데 외지 청년들이 그런 거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이 뭔지를 발견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39개 지역에 이제 행안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다양한 지역의 대표님들이 저희의 경우에는 이런 교육의 색채를 띠고 있지만 그 외에는 뭐 농업도 있고 관광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동체적인 커뮤니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각자만의 색깔로 전국 각지에서 조금 이런저런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에서의 삶의 방식을 소개한다는 거는 저희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여러 플레이어들이 합심을 해서 좀 해나가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지역살이를 할 지역으로 의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팀이 의성을 선택했던 이유는 저희는 원래 청소년들 만나던 팀이었고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지자체 중에 이 연령대를 선호한 지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거는 인구 수거든요. 그래서 당장 바로 이 프로그램 이후에 우리 지역에 주민 등록하고 정착해서 살 인구가 필요한 건데 사실 대학생 연령대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였는데 그렇다면은 좀 다급한 곳은 이런 연령대에도 기회가 열려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그때 당시 인구 소멸 위험이 아주 1, 2, 3위를 했던 의성, 고흥, 그다음에 군위 그런 지역들을 컨택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흔쾌히 답신을 해주신 곳들 중 한 군데가 의성이었고요.
의성의 경우는 소멸위험 1위를 되게 오래 했어가지고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멸위기 대응 기금이 많아서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연령대 한테까지도 기회가 올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의성이 이런 실험을 해보기 참 좋은 곳이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에 기수에서 활동했던 거 내용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의 리소스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들어서 얘를 펀딩을 해서 끝내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시각이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는 대학생 20대 청년들이 한번 로컬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를 체득하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저희한테는 1순위 목표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계속 창업을 해서 자기를 이어나가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일단 1차 목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어서 판매하는 주체는 그 협력 기업이나 지역 협력 농가한테 드리고 있어요. 올해 진행할 거는 저희 농가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후에 이 팀이 계속해서 창업을 이어나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팀한테 창업 지원금을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농가한테 그거는 귀속되는 걸로 해가지고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